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정상적이지는 않다.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혹시 정말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헤즈볼라 절대 완전 괴멸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은 좋아합니다. 교육이 왜 그런가요? 잠시만요. 포함하겠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이 전쟁은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타냐후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이 워낙 단호하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 작년 10월 7일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이후 일주일 사이에 민간인 1200명이 거의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 요인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박한 영역에 빠져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말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베이루트 남부, 도시 뭐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정상적이지는 않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떤 정치인도 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극우파래지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정상은 아니다. 성 박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뭐 상대도 안 되는 애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느끼는 분노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당한 게 그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고 이란이 보복을 했고, 이스라엘은 재차 우린 꼭 보복을 하겠다 천명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진짜 보복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하고 어떤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끝도 없는 전쟁을 할 것인가? 그게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혹시 정말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마스 괴멸 안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헤즈볼라 절대 완전 괴멸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레바논에서 뭐 끝도 없이 계속 전쟁만 하느냐, 이게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쪽에도 협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협상을 원하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한 것은 헤즈볼라는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로켓 쏘고 거든요. 로켓은 뭐 20만 발이 있는데 그거 절대 줄지 않습니다. 카투샤 로켓 계속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2006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했었을 때 유엔이 더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헤즈볼라에게 요구한 것은 유엔 결의안 1701호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사실은 리타니강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 1701호 지켜라. 너네 원래 거기 있는 게 네 자리가 맞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내려온 거니까.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뭐 레바논이라든지 또 헤즈볼라 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들은 유엔 결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켰냐? 넌 한 번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왜 헤즈볼라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은 좋아합니다. 교육이 왜 그런가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략적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세력을 강제로 몰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랍 국가들은 뭐를 원하냐면, 이란이 제발 대리 세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우리와 국가 대 국가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정상국가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거 나타냐후가 유엔에서 들고 한 뭐 축복의 지도? 예, 저주의 지도. 저주의 지도죠. This is the map I presented here last year. It's a map of a blessing. Look at the second map. It's a map of a curse. 보시면 이라크가 아랍어를 쓰는 국가잖아요.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요. 시리아 아랍이고 레바논 아랍이 다 아랍이에요. 그럼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같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기네한테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다 대리 세력들이잖아요. 국가 조직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국가 조직이면 국가끼리
국가끼리 외교를 해가지고 풀겠는데 이게 풀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하마스 같은 조직이 잘 되면 그런 걸프 국가 내에 있는 이슬람 단체 같은 단체들이 하마스를 모방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걸프 국가들은 밖으로는 하마스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지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마스 같은 단체들이 빨리 약화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야 우리는 친하게 지내자. 근데 제발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 잘 지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제 이제 걸프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023년 전까지는 아랍 국가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랬어요.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란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정권 교체 관심 없어.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랑 같이 고속도로를 같이 차로 가는데 차선 끼어들지 말고 제대로 가면서 가자. 그냥 지금은 이란이 막 갑자기 급정거하고 끼어들고 깜빡이 없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번영 가자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너희 돈 필요하잖아. 정유시설 현대가 필요하고 가스시설 현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돈 내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게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의견을 일치를 하는데 그러나 아랍 국가가 현재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식으로는 지금 하지 말자. 지금 전쟁 나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지 말자. 이거고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를 돌면서 야 너희들 우리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뭐 이스라엘 편을 들거나 영공을 열거나 그러지 마라. 아랍 국가들도 여차하면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영공을 통해서 비행기 가는 거 우리 안 되고 미국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진짜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복잡해요.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을 거의 뭐 도장 깨기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상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지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요? 네. 궁금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안보냐 경제냐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안보나 경제냐 두 개 중에는 항상 안보를 선택해요.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살아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을 단순히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제3차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나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론에가 이거는 우리의 지금 국가 존망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이 전쟁이 심각한 문제고요. 물론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쥐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제2의 건국전쟁이다. 제2의 독립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란의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혀 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란의 저항의 축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괴멸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제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읽으면요. G20 정상회담이 뉴델리에서 열렸잖아요. 그 모임에서 관련국들이 미국이 주도가 돼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나 합니다.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UAE의 푸자이라에서 배로 내리고 푸자이라가 저기거든요. 푸자이라에서 기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요르단 거쳐서 하이파에서 물건을 내려서 유럽으로 물건을 뿌리는 IMEC죠. IMEC. 예. 뭐 영어권 애들은 보통 줄여서 IMEC 그러더라고요. IMEC. 이거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철로 라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얘기가 와갔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9월 9일인가 9월 10일이고요.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망발을 했죠. And the Middle East region is quieter today than it has been in 2 decades. 그때까지 모든 게 될 거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이란의 목숨을 잃은 외교장관이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 막겠다라는 것은 무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막겠다라고요. 그게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손잡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를 걱정을 한 거고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한 건 누가 봐도 그 판을 깨기 위한 것은 다 보였거든요. 다만 그 상황에서 이란이
하마스에 사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말았는데 이스라엘 외교부에서는 이건 하마스 단독 작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깨지니까 이제 다시 네타냐후는 이 그림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 이름 자체가 뉴 오더예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질서는 뭐고 새로운 질서는 뭐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이 저주의 지도고 밑에 이집트, 수단, 사우디, UAE, 바레인 여기서 무슨 육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겠다는 어떤 경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랑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즉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런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 회랑을 해서 전부 다 뭐 평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 라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말하는 저주의 지도는 여기 이란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란의 영향력이 있는 한 중동은 불안하고 중동만 불안한 게 아니라 세계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걸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말하는 뉴 오더, 새로운 중동, 신중동 질서 구상이에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아주 지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 열린 거거든요. 다시 무력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전 세계 유가가 분명히 들썩거릴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욕할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 그게 한 5알. 나머지 5알은 뭐냐면 사실 헤즈볼라는 작년 초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지상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할 작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특수부대 이름도 있어요. 라드완 부대가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 사이에 이미 그 부대를 배치해서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하마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냐면 그 라드완 부대가 만들어 놓은 참호의 무기 이런 것들 지금 파괴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쟁이에요. 5알은 네타냐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또다시 작년 10월 7일처럼 자신의 국경이 무장단체에게 완전히 유린되는 그런 사건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죠. never again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근데 외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프랑스 중재, 미국 중재, 리타니강 밑으로는 니네 특수부대 아무도 배치하지 말라. 근데 그게 안 통한 거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가 말을 안 듣잖아요.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협상이 안 됐을 때 남은 옵션은 무력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문제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표가 하나 더 생기고 욕심도 나고요. 아, 이것도 좀 정리하고 싶고 저것도 정리하고 싶고 이러다가 진짜 베이루트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982년처럼.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휴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레임덕에 걸린 바이든 대통령의 말빨이 전혀 통하지 않고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마이웨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고삐를 자꾸 계속 가야죠.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우리 항복할게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거다. 네, 간단히 갈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 극우파들의 준동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작전은 분명히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올리는 작전은 맞는데 이게 좀 뭐하고 묘하게 겹치냐면요.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발표한 총리가 벤 구리온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9년 파리 평화회담에 가는데 거기에서 시온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지도를 그렸을 때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려는 남부 지역 있잖아요. 레바논 남부 거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리타니강 아래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왜 못 갖고 왔느냐.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1916년에 밀약을 했었을 때 그 땅은 프랑스가 갖기로 한 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레바논에 붙여준 땅입니다. 그래서 못 가졌거든요.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지금의 네타냐후 정부의 인사들 중에서 스모트리히라든지 벤그비르 같은 사람은 아주 극우파들이거든요. 스모트리히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나라 다 우리 땅이다. 요르단까지. 또 거기에 때 맞춰서 이스라엘 쪽에서 레바논 남부에 지명을 붙였는데 그 다 히브리음으로 붙여진 지명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 주민들을 전부 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지금 이 레바논 국민의 3분의 1이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단순하게 헤즈볼라를 몰아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전쟁이 그래서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스라엘로서는 안전지대가 있어야 돼요. 사실 안전지대가 이미 있었어요. 2000년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을 했었어요. 82년 제1차 레바논 전쟁 때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거의 85년에 거의 나왔지만 85년 이후 레바논 남부에 안전지대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헤즈볼라하고 계속 소모전을 했었죠. 계속 치고받고 이제 저강도 전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매일 죽어나요. 진짜 저녁에 밤늦게 11시 뉴스 있잖아요. 들으면 오늘은 레바논 남부에서 누가 죽었다. 오늘은 몇 명 죽었네.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이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남부에 왜 있어야 되냐. 철수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 에우드 바락이라는 총리가 바로 철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진 거죠. 결국 안전지대가 없어지면서 헤즈볼라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겼다. 드디어 저 점령군들을 몰아냈다. 우리의 저강로 전쟁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무력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산 나스랄라가 얼마나 인기 있었겠어요. 하산 나스랄라가 1992년에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18년 동안에 걸친 이스라엘의 주둔을 끝냈으니까. 그러면서 하산 나스랄라의 인기는 더 하늘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헤즈볼라가 1701호에 따라서 네타니강까지 가면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좀 부연을 하면은 가끔 요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두고 전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어를 쓴 사람이 한 750만,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한 750만 되는데 이게 인구가 역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랍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란 얘기예요. 핵심은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헤즈볼라도 일단 실질적인 문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1919년에 막 그런 꿈이라든지 리타니강의 소원은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지 그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이번 전쟁을 보면서 나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는 이런 좋은 이미지가 다 망가졌고요. 본인의 정치적 욕심, 야심을 위해서 지금 사실 전쟁이 끌려가는 측면이 한 5할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이 전쟁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본질을 보시면 본인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먼저 해결했었어야 된다.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아랍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 국가와 먼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독트린을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게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마스로부터 촉발된 이런 분쟁 계속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 전혀 문제 없어. 우리 잘 살 수 있어. 테러만 안 나면 돼.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가지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타냐후 총리도 정신을 차려서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